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고3 수진이에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부터 알게 된 특별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동네에는 폐지 할머니로 불리시는 분이 계세요. 까만 선글라스를 쓰시고 지팡이를 짚은 채로 카트를 끌고 다니시는 분인데 처음엔 저도 그냥 지나치기 바빴어요.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두고 이상한 소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밤마다 혼잣말을 하신다는 둥, 귀신이랑 대화한다는 둥. 그러다 6월 초였나요? 학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할머니가 카트를 힘겹게 끌고 계시는 걸 봤어요. 도로턱 때문에 카트가 자꾸 걸리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도와드렸죠. 누구 집딸내미인지 정말 착하네.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도와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그 뒤로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아침 일찍 등교할 때면 벌써 폐지를 줍고 계시고 학원 끝나고 밤늦게 올 때도 카트 끌고 계시고 할머니는 매일 그렇게 폐지를 모으신대요. 뭘 그리 늦게까지 하다 오니? 학원이요. 저 고3이라. 아이고, 강아지. 많이 힘들지?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네. 할머니는 절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셨어요. 어디서 그런 사탕을 매번 챙기시는지. 할머니 말씀으로는 폐지 줍다가 가끔 주워오신다고 하셨지만 늘 깨끗하게 포장된 걸 보면 어디서 사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까? 비가 엄청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카트도 없이 혼자 비를 맞고 계시는 거예요. 얼른 우산을 씌워드리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죠. 아이고, 우리 수진이 덕분에 살았다. 이름이 수진이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 우리 수진이가 참 착해.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 댁 근처까지 가게 됐어요. 작은 단층 집이었는데 마당에 폐지랑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부축해드리는 대로 댁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였어요. 할머니 저기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라디오가 켜져 있었나 보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라디오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거기까지였죠. 할머니는 그저 고맙다고 조심히 가라고만 하셨어요. 그 뒤로도 전 자주 할머니를 뵈었어요. 가끔은 제가 학교 이야기도 하고 할머니는 맛있는 사탕은 어디서 주워오시는지 어떤 폐지가 값이 좋은지도 알려주시고 할머니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좋았어요. 우리 수진이는 공부만 하니? 가끔은 좋아하는 것도 해야 해. 너는 뭘 제일 좋아하니? 저는 음악 듣는 거요. 특히 요즘은 방탄소년단 노래를 자주 들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음악을 좋아하나 보네. 나도 음악이 좋았었지. 할머니의 그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지만 그땐 더 여쭤보진 못했어요. 그저 할머니가 동네에서 소문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왠지 모르게 비밀을 간직한 것 같다는 것. 그 정도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저 저는 등하굣길에 만나는 정겨운 폐지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지난주 월요일 밤이었어요. 수학 모의고사 보는 날이라 평소보다 더 늦게 학원을 마치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죠.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후들거려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귀가 피곤해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 늦은 시간에 이런 곳에서 피아노 소리라니요. 게다가 어렴풋이 들리는 그 곡은 쇼팽의 녹턴 아프 9호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면서 제일 치고 싶었던 곡이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결국 포기했었죠.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더 선명해졌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절대 틀어놓은 음악이 아니었거든요. 같은 부분이 3번 정도 반복되는데 매번 조금씩 달랐어요. 첫 번째는 조심스럽게, 두 번째는 좀 더 깊이 있게, 세 번째는 마치 눈물이 날 것처럼 애절하게요. 그 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할머니가 사시는 골목 앞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혹시 옆집일까 둘러보기도 하고 다른 집은 없나 살펴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영화 같은 연주는 분명 할머니 댁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낡은 대문 틈으로 보이는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까치발을 들고 창문 쪽을 보니 할머니였어요. 늘 보던 까만 선글라스를 쓰신 채로 허리를 곧게 펴고 피아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손끝으로 건반을 어루만지듯 짚으시다가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 보시며 연주하셨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이렇게 평화로운 건 처음 봤어요. 그동안 골목에서 늘 보여주시던 약간은 힘겨워 보이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문득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신기한 청력이 떠올랐어요. 제 발소리만 듣고도 알아보시고 새소리를 구분하시고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그대로 따라하시던 것.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궁금증이 너무 컸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폐지를 줍고 계시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얼른 달려갔죠. 할머니, 어젯밤에 할머니 피아노 치시는 거 봤어요.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카트를 끌던 발걸음도 멈추셨고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수진아, 늙은 할미의 과거까지 들어야겠니? 할머니 제발요.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세요? 눈도 안 보이시는데.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니 길가 벤치에 앉으셨어요. 내가 23세 시집을 갔어. 처음엔 참 좋았지. 남편도 내 피아노 연주를 좋아했고, 시아버지도 우리 며느리는 대학까지 나온 인물이다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어. 근데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 시어머니가 절 데리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 침도 맞고 한약도 지어 먹고 그러다 드디어 임신을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딸이었어. 우리 은주. 근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얼굴이 달라지더라.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딸이나 낳고 하면서 친정에서 배워온 기름진 피아노 소리가 아들 귀를 멀게 한다고, 딸내미 하나 낳은 주제에 피아노나 치고 있다고. 할머니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그래도 난 행복했어. 우리 은주가 있었으니까. 그 애 내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방실방실 웃었거든. 걸음마도 제대로 못할 때부터 내 무릎에 앉아서 건반을 두들겼지. 셋 되던 해엔 같이 학교 종이 땡땡땡도 치고, 5살 때는 벌써 작은 별도 혼자 칠 수 있었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더라고. 악보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점점 더 안 보이는 거야. 병원에 가보니 치료가 안 된대.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을 잃을 거라고. 시어머니는 살다 살다 장님 며느리를 두나 하시면서 날 더 못살게 굴었어. 은주한테도 너희 엄마는 이제 장님이다,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시고, 남편도 처음엔 같이 이겨내자 했는데 점점 나를 피하더라고. 술만 마시면 애 하나 낳아놓고 장님이나 되고 내가 뭔 죄로 이런 여자랑 살아야 하나 하면서.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앞이 잘 안 보여서 밥상을 엎었거든. 그날따라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문디녀는 더 이상 못 본다고 그날로 나를 쫓아내셨어. 은주가 엄마 가지 말라고 내 치마폭에 매달렸는데 시어머니가 억지로 떼어내시더라고. 엄마 어디가? 엄마. 하면서 우리 은주가 얼마나 울었는지. 할머니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이제 은주는 40이 다 되어가는데 난 아직도 그날 울던 5살 은주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그래서 매일 밤 피아노를 쳐 은주가 좋아하던 곡들을, 우리가 같이 불렀던 노래들을. 그 애가 5살 때가 마지막이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난 원래 피아니스트였어. 19에 처음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그때 다들 늦었다고 헛된 꿈이라고 말렸지. 우리 어머니는 딸 자식이 시집도 못 가고 늙어 죽을까봐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교회 수녀님이 날 믿어주셨어. 새벽부터 밤까지 손가락이 부르트고 터지도록 연습했어. 그러다 기적처럼 음대에 들어갔지. 우리 부모님이 소 2마리를 파셔서 학비를 대주셨어. 내가 은주 생각나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우리 수진이는 마음이 아프지? 근데 이상하게 내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은주 생각이 나. 너도 그 애처럼 똑단똑단 걸어.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저는 학원 다니면서 피아노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할머니는 앞이 안 보이시는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치시네요. 손끝으로 건반을 느끼다 보면 보이는 것보다 더 잘 보여. 소리가 색깔이 되고 모양이 되는 거야. 우리 은주한테 들려주고 싶은 곡이 너무 많은데. 할머니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수진아, 시간 있을 때 할미 집에 와서 피아노 배워볼래? 내가 은주랑 비슷한 나이였을 때 배웠다며. 이 할미가 느리더라도 한 곡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에게서 피아노를 배운다는 건 그저 음악을 배우는 게 아닐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의 인생과 은주와의 추억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배우는 거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틈나는 대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학교 종이 땡땡땡 같은 쉬운 곡부터 시작했죠. 할머니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한 음을 틀리게 치면 바로 아셨어요. 자, 여기는 솔라도가 아니라 솔라시야. 은주도 처음에 여기서 많이 헷갈려 했었지.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폐지 줍는 일을 일찍 마치시고 저를 기다리셨어요. 때로는 제가 학원 끝나고 밤늦게 가도 할머니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죠. 피아노를 가르치실 때의 할머니는 달랐어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피아니스트가 되셨거든요. 손목을 이렇게 살짝 들고, 그렇지. 건반은 네 친구란다. 두들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한 달쯤 지났을까? 제가 작은 별을 실수 없이 연주했을 때 할머니가 우시는 걸 봤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 쳤어요? 아니란다. 은주가 처음 이 곡 완주했을 때가 생각나서. 우리 수진이도 참 잘하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할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귀가 얼마나 밝으신지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제 목소리만 듣고도 그날의 기분을 다 아셨거든요. 오늘은 목소리가 밝네. 좋은 일 있었나 보구나? 네,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 아주 잘했구나. 오늘은 특별히 할미가 좋아하는 곡 들려줄까? 네, 좋아요, 할머니.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연주를 들으며 따님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저희 학교 축제였습니다. 수진아, 오늘 할머니한테는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 학교 축제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들떠 보이셨어요. 검정 치마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으시고 머리도 예쁘게 올리셨죠. 주름진 손으로 계속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리시는 모습이 마치 첫 무대에 서는 소녀 같았어요. 축제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마지막 순서인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렸죠.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다음은 3학년 2반 이수진 학생의 피아노 연주가 있겠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까만 피아노 앞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연주할 곡은 쇼팽의 녹턴입니다. 이 곡을 저에게 가르쳐주신 특별한 분이 계신데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19에 피아노를 시작해서 음대 교수가 되신 이야기, 운명처럼 찾아온 실명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피아노만은 놓지 않으신 이야기,
폐지를 주우시면서도 매일 밤 피아노를 치시는 이야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을 모셨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제 은사님이세요. 조명이 할머니를 비추자 강당이 술렁였어요. 까만 선글라스에 주름진 얼굴,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를 본 사람들의 표정이 의아해 보였죠. 제 연주가 시작되자 강당은 조용해졌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건반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쳤어요. 마지막 음이 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때였어요. 여기저기 앵콜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제가 부축해드려 피아노 앞으로 모시자 할머니는 건반 위에 조심스레 손을 올리셨죠. 그리고 기적이 시작됐어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기 시작했어요.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였어요. 처음에는 작게 속삭이듯 시작된 선율이 점점 커지더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할머니의 손끝에서 울리는 음악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는 순식간에 거장 피아니스트로 변신하셨고 학교 강당은 웅장한 콘서트홀이 되었죠. 할머니의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어요. 선생님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고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그날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SNS에서는 폐지 줍는 천재 피아니스트, 잃어버린 거장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할머니의 연주 영상이 수만 번 공유됐어요. 뉴스에서도 할머니 이야기를 다뤘고 음악 전문가들은 할머니의 과거 연주 영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이분이 30년 전 쇼팽 콩쿠르에서 연주하신 김명자 교수님이 맞습니다. 당시 아시아 최초로 입상하신 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모습을 감추셨는데 할머니의 옛 제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찾고 싶었지만. 그리고 2주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기, 혹시 그 영상 속의 할머니가 김명자 선생님 맞나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누구신지.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 은주예요. 다음 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은주 선생님을 만났어요. 소아과 의사가 되어 있었죠. 할머니를 꼭 닮은 눈매에 같은 곱슬머리. 그동안 엄마를 너무 많이 찾아봤어요. 하지만 연락처도 주소도 다 바뀌시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죠. 매일 밤 엄마가 치던 피아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는데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 손끝의 떨림까지도 그건 분명 우리 엄마였어요. 은주 선생님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쫓겨나신 후 시어머니는 은주 선생님을 멀리 시골 할머니 댁으로 보내버렸대요. 어린 나이에 엄마와 강제로 이별해야 했던 거죠. 엄마가 절 버리고 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커서야 알았죠. 엄마가 얼마나 절 찾으려 하셨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다음 날 우리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문이 열리고 은주 선생님이 엄마하고 부르는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은지야, 우리 은주구나.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은주 선생님의 얼굴을 더듬었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눈가와 코, 입술을 지나갈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미안하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하구나. 은주야,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의 집에서는 오랜만에 2대의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알고 보니 은주 선생님도 어릴 적 배웠던 피아노를 계속해서 치고 있었대요. 엄마를 그리워할 때마다 피아노를 쳤다고. 모녀가 함께 치는 아베 마리아는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연주보다 아름다웠어요. 그 선율 속에는 30년의 그리움과 후회,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으세요. 은주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작은 음악학원을 차려주셨거든요. 그곳에서 할머니는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볼 수는 없지만 손끝으로 느끼고 귀로 듣는 할머니의 가르침은 여전히 특별하답니다. 할머니의 레슨을 받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온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할머니의 제자예요. 이제는 은주 선생님과 함께 주말마다 할머니의 레슨을 받으러 가요. 때로는 셋이서 함께 연주를 하기도 하죠. 수진아,
너는 우리 은주랑 똑같구나. 피아노를 칠 때 반짝이는 눈빛이. 할머니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음악은 정말 기적이에요. 할머니의 잃어버린 빛이 되어주었고 헤어진 모녀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